안녕하세요. 성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로펌 그리고 미국 변호사들을 스마트하게 찾고 선임하는 기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건과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사내의 모든 법률 이슈에 대해서 전부 시간당 1000불 이상을 청구하는 대형 로펌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어느 특정 로펌에만 일이 몰릴 경우에 나중에 컨플릭 이슈가 발생했을 때 쉽게 다른 로펌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일부 대기업들은 전략적으로 대부분의 대형 로펌에 일부러 다 조금씩 일감을 나누어 줌으로써 컨플릭 이슈가 생기도록 만든 뒤 나중에 자신의 상대방 회사가 대형 로펌들 중에 대리인을 선정하기 어렵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LA의 어느 개인 변호사분 같은 경우는 약 10여 년 전에 한 개인을 대리하여 미국의 유명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큰 케이스였고 의뢰인분 역시 상당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LA에 있는 여러 대형 로펌들의 소송 대리를 의뢰했었다고 합니다. 한데 그 상대방 은행이 LA에 있는 거의 모든 대형 로펌 사무실에 day-to-day business operations 관련 업무들을 나눠서 일을 맡김으로써 거의 모든 로펌들과 컨플릭 이슈가 발생을 하였고 따라서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 로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매우 빈정이 상한 자산가는 결국 소개를 통해 이 개인 변호사를 찾아왔고 수임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내일처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송의 결과도 좋았다고 합니다. 흔히 단순하게 대형 로펌이 베터 컴퍼니 사건을 맡고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사무실들이 데이투데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 사건을 맡을 거라 생각하는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형 로펌에게는 베터 컴퍼니 사건을 맡기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명운을 건 이상 나의 전담 변호사처럼 사건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로펌이나 실력 있는 개인 변호사를 선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케이스에 따라 타겟으로 하여 접촉할 로펌과 변호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자금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대기업들이 당사자일 때는 삼성 대 애플, 특허 소송이나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과 같이 법률 비용으로만 수천만 불 이상이 발생하는 사건들이라면 모든 대형 로펌들이 엄청난 케어와 신경을 써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에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 수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대형 로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데요. 몇십만 불 수준의 법률 비용으로는 도저히 대형 로펌들이 투입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시간을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형 로펌에 맡기면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크게 실망하는 의뢰인분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의 법률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소송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사건이 길어질수록 법률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을 금방 초과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로펌 비용은 한국의 로펌보다도 훨씬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매년 법무 예산은 정해져 있는 데다가 사건이 길어지다 보면 전임자가 확보해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로펌 비용의 일정 캡을 설정해서 그 이상은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는 어느 정도 비용의 통제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 캡 이상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로펌의 파트너의 참여가 급격히 줄고 시간당 비용이 낮은 변호사로 교체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의뢰인이 삼성이나 SK와 같은 의뢰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름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폴춘 500 기업을 주된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미국 대형 로펌들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말인즉슨 한국 로펌으로부터 받던 대우나 한국 로펌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는 여러 비용 할인 등의 혜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결국엔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는 사건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법률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사건이 얼마나 케어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처음 로펌을 선정할 당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 로펌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제대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상 한국에서 미국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다음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로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방법입니다. 주로 국내 일을 맡기는 한국 로펌을 통해서 미국 로펌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도 정말 소개만 해주고 그 이후의 일은 의뢰인과 미국 로펌 간에 알아서 하는 경우와 한국 로펌이 선정부터 그 이후 커뮤니케이션까지 다 관리해주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한국 로펌에서 왜 이 미국 로펌을 추천해 주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각 로펌별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별로 친분이 있는 미국 로펌과 파트너들이 몇 명씩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서로 크로스 리퍼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한국의 변호사가 정말 이 미국 로펌이 내 사건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를 잘 케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천을 해주는 것인지 단순히 그들의 친분에 근거한 추천인지에 대한 2차적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담당 한국 변호사가 추천해 줬으니 그냥 믿고 일을 맡기자라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고요. 반드시 해당 미국 로펌의 변호사와도 별도로 수임 전에 미팅을 진행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코트라와 같은 정부기관 그리고 미국 내 비영리 단체 등의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원 개인의 친분에 근거하지 않은 조금 더 객관적인 추천이나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그들이 자문단 또는 협력 로펌으로 두고 있는 변호사들의 풀이 그리 넓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부 네트워킹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직원이 내 사건을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직접 나서서 최적의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아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구글링 등을 통해서 직접 수소문하여 로펌별로 프로포저를 요청해서 받고 비교한 후에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앤장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인 것과 같이 그런 로펌을 미국에서는 찾기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건이 IP 관련 사건인데 미국 로펌 랭킹을 찾아보니 1, 2위가 크레바스와 왁텔인 것을 보고 두 회사의 IP 사건을 맡기려 한다면 미국 변호사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로펌은 코퍼레이트, M&A 그리고 관련된 경영권 분쟁에서 탁월한 로펌으로 그 외 분야의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에도 많은 대형 로펌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제너럴 프랙티스 종합 로펌을 표방하지만 각 로펌이 탁월한 전문성을 보이는 분야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이 워낙 크다 보니 각 로펌별로 여러 도시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데 각 오피스별로도 주로 다루는 업무 영역이 다르고 따라서 각 지역마다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업무 분야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로펌이라 하더라도 특허나 IP 사건인 경우에는 뉴욕 오피스나 시카고 오피스보다는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 오피스로 접촉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사건인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보다는 LA나 뉴욕의 오피스로 접촉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관할 지역이 위치한 그 주의 오피스를 우선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 세 가지 방법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세 번째 방법, 직접 수소문하는 비중을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후회 없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로펌과 변호사를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로펌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각 로펌 그리고 각 분야별로 변호사 개개인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히 알기란 어려운 법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로펌에 대한 생리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처음에 그냥 로펌을 접촉을 하게 되면 앞서 말했다시피 중요도가 낮은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각 로펌과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들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로펌과 변호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에도 미국 로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뢰인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고 비용을 통제하며 사건 진행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에 신뢰할 만한 로컬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국의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대형 로펌의 높은 비용이 양쪽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